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 자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영민한 뉴스 김영민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할 수 있다 김영민입니다.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희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어서 행복하지요. 웃어서 행복합니다. 네네. 오늘도 웃으면서 행복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엔 국회 윤 대통령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이 4개 법안들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살펴보죠. 네, 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던 법안들 중 4개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4개 법안이 뭔지를 살펴봐 드리면 민주유공자 예우법, 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사업 지원법과 농업 회의소법 이렇게 4개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같이 폐기가 됐는데요. 이렇게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게 이번이 7번째입니다. 네. 이로써 행사 법안 수는 1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에서 판단을 좀 해달라 뭐 이런 반응인데요.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겠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렇게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을 앞당길 뿐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야당과 달리 여당은 또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법안 강행 처리할 때 국민의힘은 퇴장하면서 본회의에 불참했었는데 예. 이 4개 법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서 충분한 법적인 검토, 사회적 논의, 여야 합의도 없는 산무 법안이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그 여당의 이 제2요구를 적극 활용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만큼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21대 국회는 양보 없는 대치 속에서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막을 내렸어요. 언론의 평가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안 좋아요. 네, 안 사설들을 좋아요. 좀 가지고 와봤는데 네. 한국일보 헤드라인 보면 22대 국회도 극한 대결 계속할 건가 라면서 22대 국회 이제 오늘 문을 여는데 원구성 협상부터 21대 국회와는 달라야 한다 네. 이런 목소리를 냈고요. 경향신문은 14번째 거부권이 남발된 21대 국회 정치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이런 부럽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서울신문은 22대 국회가 더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네, 팽개친 민생 법안부터 되살리라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고 촉구했고요. 예. 국민일보도 오늘 개원하는 22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은 걱정이 앞선다라면서 지금 국민들이 이 대치 정국에 지쳤다라고 네.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이렇게 소시민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네. 국회에서 보좌진들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고 다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일해야죠. 일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폐기된 4개 쟁점 법안 네. 또 뭐 최상병 특검법 비롯해서 많은 특검법들이 있는데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못된 법안들 22대 국회에서는 재입법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 재추진 법안들 살펴보면 쌍특검법으로 불렸었죠. 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또 방송3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는데 네. 이 법안들 다 정말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그러니까요. 뜨거운 감자들이었습니다. 네. 또 28일 본회의에서 상정이 불발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이 법안들도 모두 재추진 대상입니다. 그러게요. 서울신문 사설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팽개친 민생 법안부터 되살려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 사고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해병대 수사단이 이거 맞죠?
아, 22대 국회 개원부터 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는데 원구성 협상 벌써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법안부터 처리가 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원구성 협상을 두고 예.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들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은 이번 새로 오는 22대 국회에서 입법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을 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한민수 대변인이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국민 모두가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원장 확보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원구성 법정 기한이 다음 달 7일까지인데 네. 이때까지도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아예 18개 전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겠다. 이런 방침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협치하겠다더니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건 사고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3차례 통화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이 전 장관 측은 그거는 항명 수사와는 무관한 통화였다. 이런 입장이에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쯤부터 네. 3번에 걸쳐서 통화를 합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로 포함한 수사 자료가 네. 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직후 통화였는데 윤 대통령이 개인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날 저녁에 국방부 감찰단이 항명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한 뒤에 사건을 다시 경찰로부터 회수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이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 네. 혹은 인사조치 검토 지시와 이 통화들은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첩보류 지시 같은 지시들은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 책임에 따라서 정당하게 결정한 거지 어떠한 외압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도 어제 예. 이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통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상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 수석회의 그런 것보다 장관들과 회의를 해서 대통령 행정부를 운영하는 게 맞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데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깔끔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수사 외압의 스모킹건이다. 라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되고 하루 만인 그렇죠. 어제 예. 민주당이 대통령실 앞에서 또 규탄 대회까지 열었습니다. 네. 이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통화는 직권 남용의 증거다라면서 다시금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권 탄핵 때의 태블릿 PC처럼 이 윤석열 정권 탄핵의 스모킹건이자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탄핵으로 했군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북한 소식으로 좀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조금 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미상의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는데요. 네. 지금 군에서 이 미사일의 기종, 비행 거리처럼 자세한 재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7일에 군사정찰 위성 발사체 쐈다가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전해드리겠지만 풍선도 날리고 오늘 아침에는 또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도 쏘아 올렸습니다. 근데 이 풍선이 곳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풍선이 터지고 난 그걸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쓰레기와 막 오물로 뒤범벅된 그러니까요. 것들이 막 터졌는데 북한이 이렇게 오물, 쓰레기를 넣은 풍선을 날려보냈고 전국 각지에서 무려 250개가 넘는 풍선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예. 북한이 하루 동안 날린 풍선 개수로는 가장 많은 개수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오물 풍선을 살포하면서 GPS 전파 교란도 시도를 했는데 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혼란을 최대화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로 보입니다. 이 오물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오물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네. 냄새가 엄청 네. 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더러운 거예요. 이 더러운 오물이. 거, 맞아요. 예. 근데 이 김여정 부부장은 오물 풍선이 성의의 선물이다.
오물이나 받아라 이겁니까? 네, 이렇게 맞습니다. 비아냥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조선중앙통신통해서 담화를 발표했는데 네.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살포를 제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 대한민국 정부의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정부에서 대북 전단은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금지할 수 없다라고 한 걸 오히려 비꼬면서 자신들도 이에 대응해서 오물풍선을 보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물풍선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다.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거다. 이렇게 비아냥하고 조롱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물을 보내면서 선물이다. 이 대한민국 형법상에는요. 이 그 밥그릇에 오물을 둔 걸 두고 모욕죄로 처벌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 형사사건도 있는데 기억이 나네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군대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네. 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숨진 훈련병 소식 시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서 이틀 만에 사망한 네. 훈련병이 열악한 지방 의료 환경 때문에 시의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 아니냐 예.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이 훈련병이 위중한 상태로 가장 가까운 의료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네. 그때 병원에서 판단하기를 상급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전원을 결정하고 병원 두 곳에 전원을 문의했는데 두 곳 모두 환자를 받을 수 없다라고 답을 했었고 네. 결국에 3시간이 지나서 강릉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전원이 더 일찍 이루어졌으면 그래도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잘 키워서 갔는데 군기 훈련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지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찰이 전담팀까지 꾸려서 수사에 나섰는데요. 네. 숨진 훈련병과 같이 군기 훈련을 받았던 훈련병 5명 네. 상대로 핵심 참고인 조사 진행했고요. 그리고 군기 훈련이 진행된 부대 내의 연병장을 찾아서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말 큰일이네요. 안타까운 목숨입니다. 이 가족들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하여튼 경찰이 제대로 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안 되면 뭐 국회에서 나서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민한 뉴스 쭉 살펴봤는데요. 역시 영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